볼까요? 집합의 연산부터. 집합의 연산부터 볼 건데 우리 집합의 연산에는 총 4개가 있습니다. 4칙 연산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 4칙 연산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4가지 연산이 있었던 것처럼 집합에도 그렇게 비슷한 4칙 연산처럼 4가지의 연산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책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합집합, 교집합이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여집합과 차집합이에요. 그렇게 해서 4개를 그냥 한 번에 봅시다. 첫 번째로 합집합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합집합이라는 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이렇게 쓰면.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집합이잖아, 말 그대로.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두 집합을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한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3, 4, 5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 둘을 더할 거야. 합집합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질 건데, 그럼 더하는 거니까, 두 집합을 더하는 거니까 내가 다 써보면 1, 2, 3, 3, 4, 5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하나의 집합에 똑같은 원소가 2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하나 지워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 A에 있는 원소도 그렇고 B에 있는 원소도 그렇고 전부 다 더하겠다, 전부 다 써서 보겠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 뭐는 겹치는 건 한 번만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는 A의 원소다 또는 그 X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갔니 얘가? X는 B의 원소다. 괜찮니? 그러니까 얘 봐봐. 1을 보면 1은 A의 원소, 2는 A의 원소, 뭐 5는 B의 원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애는 뭐다? X가 A의 원소다 또는 B의 원소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표현은 또는이라는 표현이다. 근데 우리 경우의 수를 미리 배웠잖아. 맞죠? 경우의 수 1학기 때 배웠죠? 그럼 경우의 수에서 또는은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어? 또는 가지고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얘를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도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집합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교란 뜻이 뭔 뜻일까? 너네 교차로 해서 그 교가 뭐야? 마무리. 그치? 차로는 그냥 차가 다니는 길을 차로라 그러지? 그치? 근데 교차로는 뭐야? 그 차가 다니는 도로가 교차하면 교차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야?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거. 그래서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A 교집합 B 이렇게 써요. 그러면 지금 방금 여기서 A는 1, 2, 3이고요. B는 3, 4, 5야. 그럼 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 3이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거. 이해됐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걔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X라는 애를 원소로 갖고, X는 A의 원소다.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A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소린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라고 표현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집합이 나오는데, 우리 여라는 거 어디서 봤어? 무슨 사건? 여사건이죠. 여사건은 A라는 어떤 사건이 있어. 그거의 여사건은 뭐야? 그거의 반대였죠. 그치?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쓰는데, A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데, A 여집합 이렇게 쓰는데, 얘는 뭔 소리냐? A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집합은 항상 뭐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전체 집합과 같이 나와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여사건도 똑같아. 여사건을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적어도 2의 배수가 하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쓰는 거잖아. 맞죠? 그치? 기억나? 그럼 그 여사건 구해서 어떻게 해? 전체에서 빼지. 맞죠? 얘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A의 여집합이다. A가 아닌 다른 애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U라고 써요. 대문자 U. 대문자 U가 1, 2, 3, 4, 5야. 전체 집합이 얘야. 근데 A가 1, 2, 3이야. 그럼 A의 여집합은 뭘까? 4와 5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얘는 뭐 따로 조건제시법으로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차집합이 나오는데, 차집합은 말 그대로 둘을 뭐 하겠어? 빼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B, A 차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1, 2, 3이라는 애고요. B가 3, 4, 5라는 애야. 그러면 1, 2, 3에서 3, 4, 5를 빼면 몇일까? 1, 2, 3에서 3, 4, 5를 빼면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으면 될까? 이게 아니라 얘가 없어야 돼요. 뭔 소리냐면 A 차집합 B는 A에서 빼긴 빼는데 뭐를 빼는 거냐면 교집합을 빼는 거야. 겹치는 것만 뺍니다. 겹치지 않는 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즉 1, 2, 3에서 3, 4, 5를 빼면 겹치는 애만 하나 지워주면 되는 거야. 4, 5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는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로 표현이 될 거다 라는 거고, 합집합은 둘을 다 더하는 거,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만 보겠다라는 건데,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의 집합의 표현 방식엔 총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원소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세 번째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벤다이어그램이라는 애가 세 번째 게 도대체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리가 앞으로 집합의 연산이 이런 거다. 이런 게 정의인 거고, 우리가 결국 집합의 연산을 문제에서 활용할 때 뭘 그려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서로소가 나와요. 우리 근데 숫자에서 서로소를 이미 배워. 숫자에서 서로소가 뭐야? 숫자에서 서로소가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인 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건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거야. 4와 5 공약수 몇이야? 1밖에 없지. 그런 애들을 서로소라 부른다고. 즉 서로소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겹치는 게 없는 걸 의미합니다. 교집합이 없는 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하고, 이 벤다이어그램 모형을 기억하시면 돼요. 겹치는 게 없잖아 지금. 맞죠? 이건 우리는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집합과 차집합인데, 여집합 같은 경우엔 뭐다?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차집합 같은 경우엔 뭐다? A에서 B를 빼겠다. 근데 A에서 B를 빼는데 다 빼는 게 아니라 뭐만 뺀다? 교집합만 지워준다. 그래서 여기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거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뒤에 가서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합집합과 교집합 있죠. 합집합과 교집합은 뒤에서 배우는 연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같아 달라?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결과값이 같죠? 3으로 똑같지? 그걸 연산법칙이라고 불러. 연산법칙의 교환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은 자리를 막 내가 맘대로 바꿔도 돼.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막 반대로 바꿔도 돼. 그런데 차집합 봐봐. 너네 1 빼기 2랑 2 빼기 1은 같아 달라. 즉 뺄셈은 내가 맘대로 막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도 쓰지만 어떤 식으로 바꿔 쓰기도 하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 쓰기도 해요. 이게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차집합이라는 건 방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으면 여기야. 그래서 내가 이 차집합 A 차집합 B를 뭐로 나타내 볼 거냐면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그러면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져. 그럼 x는 a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집합은 a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x는 b에는 들어가 있는 거야, 안 들어가 있는 거야? b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사이를 그리고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왜? 얘면서 얘여야 되거든. x는 a에 있으면서 b에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럼 x가 a에 있다, a. 그리고가 뭐라고? 그리고는 교집합. 그리고 b가 아니다. b가 아니다가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차 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바뀌었어?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럼 얘는 이제 연산법칙 성립해 안 해? 얘는 성립해. 이렇게 바꾸는 순간. 즉 얘와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뒤에서 배우는 연산법칙은 이 두 개는 성립하지만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연산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차집합을 뭐로 바꿔서 본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본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의 형태로 바꿔서 본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책에 적혀 있어서 원래는 제가 연산법칙 쪽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책에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성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 보면서 할게요. 문제 보면서. 필수예제 1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에 세 집합 A, B, C가 있다. A는 3, 5, 7이고 B는 4에서 9 사이의 정수고 C는 12의 양의 약수래요. 한번 적어볼게요. A는 3, 5, 7이고 B는 5, 6, 7, 8이고요. 5, 6, 7, 8이고 그 다음에 C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자. 비합집합 C 괄호 있으니까 괄호부터 당연히 해야겠지. 수학에서 항상 똑같은 거니까. 그럼 비합집합 C는 B와 C를 합쳐라 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합쳐서 적어볼게요.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근데 그거와 뭐를? A를 뭘 해라? 교집합을 해라. 겹치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3 있고 5 있고 7 있지.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그냥 교집합을 하면 3, 5, 7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A 교집합 B야. A와 B에 겹치는 거야. 3, 5, 7과 얘가 겹치는 거 뭐야? 5와 7이 되겠죠? 그거와 C를 뭐 해라? 합쳐라.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는 1, 2, 3, 4, 5, 6, 7, 1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인 걸 찾아라.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뭐한 거다? 교집합이 없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1번에 x는 몇이야? x는 1이죠? 그치? 얘는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과 1이죠? 교집합 있어 없어? 있지. 된 거고. 그 다음 2번에 x는 몇이야? x는 마이너스 4 아니면 4죠?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2번이 서로소요.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우리가 그냥 방금 배웠던 개념들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격적인 문제는 뒤에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니까 1부터 12까지가 있다. 두 부분 집합 A는 짝수다야. 2, 4, 6, 8, 10, 12 이렇게 있겠지.
짝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B는 3의 배수다야. 3, 6, 9, 12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돼 있어? 합집합이라고 돼 있죠. 합집합이니까 둘을 합해. 둘을 합하면 2, 3, 4, 6, 8, 9, 10, 1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무슨 집합? 그거에 여집합. 그럼 걔가 아닌 나머지 뭐 있니? 불러. 1 또 5 또 7 1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됐니? 이번에 보자. 교집합이래. 교집합 뭐니? 둘의 교집합은 6과 12인가요? 맞죠? 그럼 6과 12 빼고 나머지 다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A의 여집합에서 B를 빼보래. A의 여집합 적어보자.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 1 3 5 7 9 11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B를 빼래. B를 빼보면 겹치는 것만 빼면 된다 그랬어. 3 겹치니까 빼겠지? 여기구나. 3 겹치니까 이렇게 빼겠죠? 그 다음 9 겹치니까 이렇게 빼겠죠? 그럼 뭐만 남아? 1 5 7 11 남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 빼라. A의 여집합은 얘 구했잖아. 그럼 뭐가 하면 돼? B의 여집합 구해서 그냥 빼시면 돼요. 겹치는 것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완전 단순한 개념 문제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집합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린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봐봐. 우리가 방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뭔지도 문제에서 줬고 B도 줬어. 그러니까 다 준 거야 사실. 그거 가지고 그냥 더해봐라 빼봐라 그냥 연습시킨 거고요. 그냥 덧셈 뺄셈 시킨 거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B가 얘고 교집합이 얘고 합집합이 얘인데 A는 뭐겠느냐라는 거야. A는 뭐겠느냐? 그걸 이제 뭐로 본다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겠다고요. 그래서 두 집합 A, B를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근데 교집합에 뭐가 들어있다? 2와 5가 들어있다. 그 다음 두 번째 B에는 뭐가 있다? 1, 2, 4, 5가 있다. 근데 2, 5는 여기 있지. 그럼 1, 4는 어디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합집합이 1, 2, 3, 4, 5, 6, 7이래. 근데 1, 2, 3 어디 있어? 3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죠. 4, 5, 6, 7은 어디 있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끝났지 그럼. 왜? A의 집합은 얘겠죠. 그래서 2, 3, 5, 6, 7이라고 적으면 끝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라는 거야. 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각각의 요소들을 채워 넣다 보면 문제가 끝나 있어. 알겠니? 알겠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48번 풀어보세요. 348번. 왜 이렇게 입이 타냐? 언제 왔어? 왜? 재화 수직한 거잖아. 그럼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3분의 4야? 네, 3분의 4요. 3분의 4야? 그럼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 써봐. 결국 나오긴 했는데 두 개 두 개예요. 두 개 나와.
원래? 두 개가 답이 맞는데? 모두 구하시오니까? 저 뭐야? 이렇게 봐가지고 3으로 시작하는 애가 그거 같아요. 엥? 아 그래도 줄이 4로 시작하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위에 거? 네. 음. 인데 제가 이것만 봐가지고 아, 그럼 풀 수 있다는 소리지? 풀어보셨나요? 풀려? 보자. 전체 집합은 1과 11 사이의 홀수니까 1, 3, 5, 7, 9, 11 이렇게 있어야 되죠? 생각해보니까 여기 왜 불이 켜져 있냐? (1, 3, 5, 7, 9, 11) 이 전체 집합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를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찌그러졌어. 엥? 오늘따라 원이 잘 안 그려지네. A, B가 이렇게 있고요. A 빼기 B, A 차집합 B가 1과 11이래.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1번, 2번, 3번. 1번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1과 11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B 빼기 A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5와 9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2, 5, 7, 9, 11이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아닌 게 얘야. 근데 전체랑 얘 비교했을 때 뭐가 사라져 있어 지금? 3. 그럼 3은 뭐란 소리야? 교집합에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아? 그래야 3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가 될 거니까. 그러면 1, 3, 5, 7 어딨니? 7은 그럼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바깥쪽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크게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전체 집합은 굳이 앞으로는 안 적을게요. 알겠지? 근데 보통 이제 동그라미로 그리기도 하고 뭐 전체 집합 같은 경우에는 네모로 그리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집합은 3, 5, 9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17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인데 너네 혹시 사실 남자애들이 있어가지고 너네 그 연애 프로 좋아하니? 요즘 그 연애 프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 뭔진 알지? 근호야, 연애 프로 아는 거 뭐 있어? 이유가 있어. 그게 뭐야? 옛날 거예요. 아 그래? 아니 나는 잘 몰라. 난 완전 유명한 것만 알아. 뭐 알아? 지민아? 뭐 아는 거 있어? 백서가 아 솔로지오. 아영이는? 환승연애. 오,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무튼 갑자기 연애 아이인가? 근데 무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연애 프로가 요즘 되게 많잖아. 되게 많은데 나도 이거 솔로지오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너네 하트 시그널 알아? 잘 모르지. 예전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가 처음 생겼어. 근데 그때는 연애 프로가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 연애 프로가 실제로 그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연애 프로 있잖아.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능처럼 하는 거 말고 그런 건 전에도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막 이런 연애 프로가 없었어. 이게 거의 하트 시그널이 그거의 시초 느낌이야. 환승연애가 아마 이 하트 시그널 제작진이 만든 걸 거야. 내가 알기론 그래요. 제작진이 같아요. 그래서 무튼 그런 건데
내가 군대 있을 때 이거를 처음 봤어. 군대 있을 땐 진짜 할 거면 잘 들어와, 알지? 그거야. 나중에 군대 가면 진짜 할 거 없어.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너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 침대랑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 하루 지낼 수 있잖아, 그러면. 아무튼 그런 건데. 근데 내가 군대 있을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할 게 자거나 TV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셋 중 하나야. 그러면 보통 그냥 거의 하루 종일 TV를 봐. 주말에 특히 거의 하루 종일 TV를 봐. 평일에는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주말엔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주말에 심심해가지고 그걸 보는데 뭐 뉴스를 보겠니? 뭐 다큐를 보겠니? 뭘 보겠니? 보통 드라마.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용이니까 보통 드라마 아니면 예능인데, 그때 딱 하트 시그널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트 시그널을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근데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 군대 있을 때. 근데 하트 시그널이 4까지인가 있었어. 1, 2, 3, 4인가 있었어. 근데 내가 군대 있을 때 1을 보고 나와서 2를 봤다? 나와서 저녁하고 2를 봤는데 아니, 재미가 없는 거야,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연애 프로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연애 프로가 엄청 많이 생겼어. 그때 이후로 나온 게 나는 솔로 알지? 나는 솔로는 알잖아. 빌런들 나오는 거. 나는 솔로는 나도 가끔 봐. 그 유튜브에 나오는 빌런들. 아무튼 나는 솔로, 이거 다음에 나온 게 나는 솔로고, 그 외에도 많긴 해. 근데 너무 이제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유명한 것만 보면 이제 나는 솔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족 생겼고, 요즘은 또 이제 환승연애가 또 유행이고 막 그러잖아.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하트 시그널 이후로 거의 안 봤어. 거의 연애 프로를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러다가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아니죠, 올해 초에 내 와이프가 연애 프로를 되게 좋아해. 많이 봐. 근데 솔로족을 같이 보자는 거야. 솔로족 3인가? 솔로족 3인가 2인가 하여튼 솔로족을 같이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 뭐하러 보냐, 재미도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솔로족 같은 거 보면 그냥 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잖아, 누가 봐도. 그래서 현실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진짜 좀 그런 거 있지, 몰입해서 봐야 재밌잖아. 그러니까 진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나와야 재밌잖아. 근데 여기는 좀 지 얼굴 알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싫은 거야, 보기가. 근데 계속 보자 그래가지고 봤어. 근데 보니까 또 재밌대. 오랜만에 보니까 또 재밌어. 2인가 3인가 하여튼 재밌어. 그래서 봤어. 그냥 몰아서 봤어. 그냥 한 2주인가 3주 만에 이렇게 몰아서 봤어, 다 나온 걸. 그래서 다 보고 좀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환승연애도 보자 그랬는데 보기 싫은 거야.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환승연애는 그게 있잖아. 환승연애 그너 아니 환승연애 뭔지? 대충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 헤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사귈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거냐, 이런 스토리잖아. 근데 그 안에서 막 갈등들이 있잖아. 그래서 난 갈등이 막 그렇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 보는 게 좀 불편해. 그래서 막 질질 짜잖아. 막 싸우고 갑자기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만나가지고 막 싸우잖아. 헤어졌는데 뭐하러 싸워? 헤어지면 남남이지. 난 그런 주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봤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보고 안 봤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 와이프가 그 이후로, 이게 올해 초였으니까 한 반년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나한테 뭐 같이 볼 생각 없니?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2주 전부터 나한테 뭐 볼 생각 없니? 그래서 뭐 했더니 이제 본인이 새롭게 보기 시작한 연애 프로가 있대. 새로 나온 거래. 지금 4화인가까지밖에 안 나왔대. 그래서 환승연애 새로 시작했냐 물었더니 아니래. 또 아니면 솔로족 새로 했냐? 아니래. 아예 새로운 거래. 근데 그래서 내가 뭐냐고 물어봤겠지,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모태솔로들이 나와서 하는 거래. 그러니까 나는 솔로도 아니야, 모태솔로야.
그래서 제목도 막 이런 거야.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가? 하여튼 그런 되게 장황한 제목이야. 그러니까 무슨 삼류 드라마 제목처럼 그런 제목인 거야. 그래서 제목만 들어도 보기 싫은 거야. 제목만 들어도 그런 거 뭐하러 보냐. 모태솔로들 나와서 그러는 걸 그냥 그 제목만 들어도 찌질하다. 아무튼 그랬지. 그래서 안 본다 했더니 일단 알겠대. 근데 이제 같은 한 집에 있으니까 들리잖아. 보는 게 들리잖아. 소리가 들려. 그래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쁜 거 있지. 뭔 상황이었냐면, 내가 이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상황이 정확한 상황은 아닐 수 있어. 궁금하면 너네가 직접 한번 보세요. 난 안 볼 거니까. 그 상황만 들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제 남자 3명 여자 3명인가? 4명인가? 하여튼 이게 남자 여자가 이제 짝을 지어서 들어왔어. 그래서 막 서로 이제 막 그런 걸 할 거 아니야. 뭐 데이트 신청이나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여자애가 밥 먹다가 어떤 남자애한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약간 호감 표현을 한 거야. 그 여자 딴에는. 근데 내가 듣기에는 뭘 안 했어.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는 뭐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안 했어. 저게 어떻게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내가 듣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당연히 그 남자가 못 알아들은 거야. 그거를. 근데 또 그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 호감이 있어. 그래서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호감을 드러냈는데 남자애가 그거 잘 못 알아채고 그 남자애는 다른 여자애한테 호감을 드러낸 거야. 대놓고. 쉽게 말하면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본 거지. 그러고 밥을 먹다가 하여튼 그 여자가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울어. 거기까지 사실 이해는 안 돼. 머리로는 이해 안 돼. 근데 그렇다 쳐. 왜냐면 사귀던 사이가 아니잖아. 사귀던 사이인데 만약에 남자가 바람을 펴. 그럼 울 수 있지. 왜냐면 그 정도의 감정이 쌓여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호감을 한번 드러냈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울어. 이해 안 돼 사실. 근데 그렇다 치자고. 근데 울다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 근데 그게 엄마야. 성인 여자가. 근데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보통 그런 프로 나오면 30대잖아. 보통 30대잖아. 울어.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해. 근데 엄마야. 난 처음에 내 귀를 의심했어. 난 친구랑 전화하는 줄 알았어. 친구랑은 전화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 왜 모태솔로인지가 느껴지지. 아니 엄마랑 시시콜콜한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누가 차였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 난 쪽팔려서 숨기겠다. 아무튼 그래.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 근데 또 엄마는 그걸 또 받아줘. 그리고 막 위로를 해줘 막. 그리고 엄마랑 한참 통화하고 여자가 진정을 해.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왜 여태까지 모태솔로인지 알겠다. 그 정도면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에게도 엄마한테 뭔가 다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엄마가 그 남자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안 만날 것 같고. 성인 다 돼가지고 결혼할 상대도 아닌데. 결혼할 거면 뭐 부모님 의견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내가 첫 번째였고 기분 나쁜 포인트가. 두 번째도 있어. 뭐냐면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표시를 했어. 이건 대놓고 했어. 내가 봐도 이건 호감 표시야. 그러니까 대놓고 해서 대놓고. 근데 상대방 남자도 모태솔로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어. 표현을 해주니까 먼저. 근데 내가 이 여자가 좋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잖아. 그치 근호야. 너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이 여자를 왜? 그냥 눈이 마주쳐서 얘기한 거야. 내가 그 여자를 만약에 좋아하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호감 표시를 해주는데 나는 그 여자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거기 같이 있는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남자가 되게 말하는 건 되게 남자다워. 이걸 표현을 해야겠대 그 여자한테. 나는 너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난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을 해야겠대.
되게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 남자다운 거잖아. 그래서 그 여자랑 대화를 해. 그렇게 막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남자가 울어. 그 말을 하다가 우는 이유 뭔지 알아? 그 여자한테 미안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못 받아준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울어. 갑자기. 그걸 보고 여자도 같이 울어. 그걸 보면서 진짜 가관이다. 그걸 보면서 진짜 그냥 세상 찌질하다. 왜 모태솔로인지 알겠다가 너무 와닿는 거야. 그 소리만 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확한 상황이 아닐 수 있어. 다른 걸 수 있어. 근데 그게 지금 4화까지인가 밖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직 한 몇 개가 더 남았거든? 절반 이상 남았거든? 근데 그 절반도 안 봤는데 그런 장면들이 내가 듣기만 해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와, 못 보겠다 이건. 소리만 들어. 그래서 내가 저번 주인가? 이번 주 초인가? 저번 주다. 저번 주 주말에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보자고. 재밌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나 그 너가 보는 소리만 들어도 찌질해서 화가 난다. 남자가 질질 짜고 미안하다고 질질 짜고 여자는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질 않나. 그 나이 먹고. 그걸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한편으로 만약에 너네도 생각해봐. 30살도 아니야. 20살이 됐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또는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싸울 수 있잖아. 싸웠어.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가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 상상을 해봐. 근데 너가 그 모습을 봐. 어떨 것 같아? 정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아무튼 나도 그랬어. 그걸 듣고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로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연애 프로 좋아하는 학생들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재밌대요. 재밌긴 재밌대. 그런 내가 특정 어떤 장면들이 자꾸 이제 귀에 들리니까 짜증나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재밌대요. 그리고 그런 찌질한 모먼트들이 막상 이제 또 보면 재밌을 수 있어. 아무튼 그렇대요.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연애 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솔로지옥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솔로지옥 같은 건 그런 포인트는 없죠. 막 찌질하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 너무 막 상남자가 아닌데 상남자인 척하고 그런 건 좀 있더라고. 좀 남자다워 보이려고 하고 막 갑자기 몸도 안 좋은데 막 우통까지 났나 막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막 찌질한 건 없는데 그 보면서 너무 찌질한 거야. 특히 그 남자가 미안하다고 질질 짜고 있는 게 본인이 잘못한 거면 말을 안 해. 자기가 만약에 죽을 죄를 졌어. 그래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막 울 수도 있지. 진짜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튼 시간 남으면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봐보세요. 그거 한번 봐봐. 보고 본 사람들은 후기 좀 알려줘. 후기 좀 알려줘. 뭔가 그런 모습이 좀 웃길 것 같아요. 나는 처음 연애하는 고등학생들 보는 느낌이야. 고등학생, 중학생. 아예 해본 적 없는 중고등학생 보는 느낌이야. 듣기만 하면. 그럼 중고등학생이면 귀엽게 봐줄 수 있어. 근데 30살이야. 안 귀여워.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야. 중고등학생들은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뭐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봐보세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5번 봅시다. 볼게요. 보시면 A교 집합 B가 있는데 그 A교 집합 B가 2,5래. 그러니까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2와 5래. 그 말은 2와 5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거죠. 겹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2는 있지 5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뭐란 소리야? 5란 소리죠. 마찬가지로 여기 2랑 5 둘 다 없지. 그러니까 얘가 2면 얘가 5여야 되고 아니면 얘가 5면 얘가 2가 돼야겠죠. 그러면 봅시다. 얘가 5이려면 A제곱은 몇인 거야? 1인 거죠. 그러니까 A는 뿔마 1이겠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그럼 1 넣어봐. 2 되네. 1 넣으면 5 되네. 그러니까 A는 1이 답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도 한번 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은 몇 대니? 0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쉽죠? 쉽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 7번 볼 건데 보시면 내가 앞에서 이 연산의 성질 또는 연산의 성질과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일부러 설명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공식처럼 외워. 얘를 공식처럼 막 책엔 적혀 있어. 그래서 공식처럼 외운단 말이야. 그런데 공식처럼 외우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공식처럼 외우는 건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내가 왜 설명을 앞에 걸 안 했냐면 얘를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볼 수 있어야 돼. 저게 맞는지 틀린지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알겠죠?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6번에 1번. A는 U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럼 생각을 하자고. 생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야. 전체 집합의 반대야. 뭘까?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가 있어. 그거의 반대야. 그걸 제외한 나머지야. 뭐야? 공집합이죠. 전체인데?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야? 그럼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공집합에 들어가? 반대죠. 공집합이 A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A 합집합 B는 A에 들어가. 봐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A 합집합 B는 요만큼이지. 이게 A에 들어가? 이게 A 안에 있니 지금? 반대죠. A가 얘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틀린 거야. 세 번째, A 교집합 B는 여기입니다. A 교집합 B가 B에 들어가니? 이 노란색 영역이 B 안에 있니?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면 오래 안 가. 알겠죠? 알겠죠? 지금 우리는 연산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까지도 한번 볼게요. 4번까지도. 4번에 U의 전체 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맞지? 그럼 보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이 있고 얘가 B야. 그럼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이 겹치는 거야. B의 여집합이 뭐니? B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와 이 빨간색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 겹치는 건 뭐야? 그냥 빨간색이죠. 그럼 이 빨간색이 뭐였다고? B의 여집합이었다고요. 맞아? 틀렸지? B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고 전체 집합은 A 합집합 B에 들어간다? 반대죠. A 합집합 B가 전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의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가 A에 들어가 있대. B가 A에 들어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면 돼?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그랬을 때 1번 봐봐. A 교집합 B는 B다. A와 B가 겹치는 부분은 어디니? B죠? 맞는 말이죠. 1번이. 두 번째, A 합집합 B는 A와 B를 합치면 뭐니? A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거고. 세 번째, A에서 B를 빼면 뭐니? 여기에요.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공집합 아니야. 네 번째, A 여집합 합집합 B야. A의 여집합이 어디야? 요 바깥쪽이죠. B가 어디야? 여기지. 이 둘을 더하면 전체야? 어디가 B요? 요 빨간색이 B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야. 여기 비어있는 거야. 여기 지금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고. 5번,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요 부분과 요 바깥 부분이야. A의 여집합은 여기야. 그럼 B의 여집합이 여기 들어가 있어? 반대죠.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린 지금 뭐라고? B가 A에 들어가 있죠. 어때? 이거 두 개 어떻니? 여집합을 씌우니까 반대가 됐죠. 딱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보세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알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아, 여기서 여사건을 씌우니까, 여집합을 씌우니까 반대가 됐구나. 보완관계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354번 풀어보세요. 354번. 서로소 한번 풀어보세요. 서로소. 경준이 언제 왔어? 네? 언제 왔어? 저요? 저 아까 왔어요. 아까가 언젠데? 6시에 왔어요. 6시. 6시? 경준이는 아까 그거 풀었니? 응. 오, 준은 거의 다 풀었네? 뭐 안 되는 거 있어? 조건을 만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전에 했던 건데 얘가 자연수야 되잖아. 근데 n이 a에 들어가면 n분의 18도 a에 들어가야 되잖아. 18의 약수 잘 적어놨네.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뭐도 같이 들어가야 돼? 18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과 18은 쌍이야. 같이 들어가든 같이 안 들어가든. 그 다음 2와 9도 쌍이겠지. 또 3과 6도 한 쌍이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택지 2개. 얘네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택지 2개. 얘도 2개. 곱하면 8개겠지. 근데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7개. 이해됐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A라는 집합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1과 18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A라는 걸 만들 건데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선택지가 2개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8개지. 근데 거기서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1을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지금 너가 해놓은 것처럼 1, 7, 2, 6, 3, 5, 4가 각각 한 쌍씩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제 B라는 걸 만들어낼 건데 얘네들한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몇 쌍이야 총? 4쌍이니까 몇 개가 만들어질 거고 16개가 만들어지게 16개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맞니? 그 16개 중에 뭐 봐라? K개의 원소를 갖는 것만 봐라. 즉 몇 개? 원소가 1개인 거. 또 원소가 3개인 걸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 16개 중에. 이해됐어? 한번 풀어봐. 풀어보셨나요? 응? 서로소는 어떻게 그린다? 떨어져 있게 그려놓고 그냥 기억에서 비읍까지 맞는지 틀린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헷갈리는 거 있니? 이 중에 안 되는 거? 없어? 괜찮아? 그럼 넘어갑시다. 다음 8번. 필수 예제 8번 보시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A, B, C, D 이고요. B는 D이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X는 X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합집합 X는 X다.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일단은 구해볼게요. A 교집합 X가 X래. 그럼 A와 X를 비교해보자. A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A 교집합 X는 뭐야? 여기죠. 얘가 X래.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얘가 X래. 그럼 뭔 소리야? X가 A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이 말이 X가 A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구나. 지금 얘가 X니까 X 지금 A 안에 들어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A 차집합 B 합집합 X가 X래.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는 뭔가가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A 차집합 B라는 애가 있고 X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합쳤대. 그랬더니 얘가 X래 이번엔.
그럼 뭔 소릴까? 이만큼이 x래. 뭔 소릴까? 얘들아, 봐봐. x는 요만큼이잖아? 근데 이 노란색 전체가 x래. 그 말은 이 바깥쪽은 있다 없다? 여긴 없단 소리야. 그 말은 a 차집합 b가 어디야? 요만큼이 a 차집합 b란 소리예요. 요 바깥쪽이 없단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은 a 차집합 b가 x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저 말 자체가. 알겠죠? 그러면 봅시다. x는 a에 들어가고요. 즉 얘네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뺀 거니까 a, b, c겠네요. 근데 그 a, b, c가 x에 들어간다. 그 말은 뭐다? x는 무조건 뭐를? a, b, c는 무조건 갖고 있는 거고 d와 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몇 개? 4개, 2의 제곱개 이렇게 된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357번 봅시다. 357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전체 집합 U는 1, 3, 5, 7, 9, 11, 13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 5, 9, 13이고요. B는 7, 9, 11이다.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에 들어가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A 합집합 X라는 건 A와 X를 더한 거지. 그럼 일단 그 안에 A는 무조건 있겠지. 그러니까 요 안에 최소한 1, 5, 9, 13은 있는 거야. 그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무조건 뭐가 있는 거야? 7, 9, 11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니? B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얘 들어가야 된대. 얘가 얘. 그럼 여기 1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5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추가가 돼야 돼? 여기다가 뭐가 추가돼야 돼? 1 추가돼야 돼. 또 5 추가돼야 돼. 그래야 얘가 또 뭐 있니? 13까지 있네요. 13도 추가돼야 돼. 그래야 얘가 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맞니? 그럼 이게 추가된다라는 건 얘네들을 1, 5, 13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X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추가가 된다는 건 B와 X를 더했는데 얘가 추가가 되더래. 그 말은 어디서 와? 얘는 1, 5, 13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면 X에서 온다는 소리야. X에서. 근데 X는 뭐야? 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1, 5, 13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4제곱 16개가 되는 거예요.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합의 연산법칙이네요. 집합의 연산법칙. 다음에 아까 앞서서 교환법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그 집합의 연산법칙에 뭐가 있고 그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각각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책에 나오는 게 교환법칙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분배법칙 나와요.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 둘의 자리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묶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분배법칙 같은 경우에 우리 전개하는 거 있었죠. 전개하는 거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봐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칙 연산을 기준으로 봅시다. 4칙 연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2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4를 더하든 3과 4를 먼저 더하고 2를 더하든 같아 달라? 다 같지? 다 같아요. 맞죠? 그런데 잘 봐. 2 곱하기 3 더하기 4랑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4를 더한 거랑 2 곱하기 3 더하기 4랑 얘네들은 다 같아? 달라? 달라. 우린 이런 걸 결합법칙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위에 건 결합법칙이 그럼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밑에 거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무슨 이해가?
그 말이 뭘 뜻하는 거냐면 결합법칙은 무조건 같은 연산끼리만 할 수 있어요. 같은 연산끼리만. 합집합끼리, 교집합끼리만 할 수 있어.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오는 분배법칙은 무엇이냐? 분배법칙은 다른 연산끼리 하는 거예요. 다른 연산끼리. 뭔 소리냐면 2 곱하기 3 더하기 4. 어떻게 해?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니?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쓰지. 얘를 요렇게 분배하는 거죠. 왜? 곱셈과 덧셈은 다른 연산이니까. 근데 만약에 너네 2 더하기 3 더하기 4야. 그럼 얘를 요렇게 연산해서 2 더하기 3 더하기 요렇게 연산해서 2 더하기 4 쓰면 맞아?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다? 분배법칙은 다른 연산끼리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교집합과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을 때 쓰는 게 분배법칙이고, 결합법칙은 한 가지 연산기호만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환법칙은 그냥 자리만 바꾸는 거다. 자리만 바꾸는 거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다 보면 교집합과 합집합은 이런 연산법칙을 성립을 하지만 차집합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A 차집합 B라는 N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 얘니까 얘를 교환법칙으로 바꿔보면 B 여집합 교집합 A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는 차집합이 나왔을 때 연산법칙을 쓰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교집합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드모르간 법칙인데,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우리 방금 했던 연산법칙들에는 여사건, 여집합이라는 애가 없었어.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그 여집합에 대한 법칙인 건데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뭐냐? 여집합은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분배가 가능하다. 그럼 얘는 A의 여집합이 되겠지. 또 여기에다 분배해주면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여기가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그대로 교집합으로 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교집합도 반대로 돌리셔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 교집합은 어떤 일단 특정 집합이 아니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런데 뭐다?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거를 분배할 때 어디에도 연산기호에도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써지는 거야? A 여집합 무슨 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모르간 법칙은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야? 여집합과 여집합이 연속해서 등장할 때, 여집합 두 개가 연속해서 등장하면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묶어줄 수 있다. 묶어내면 A 합집합 B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9번 한번 같이 볼게요.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하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분명히 얘를 연산법칙을 통해서 식을 간단히 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저기 무슨 집합이 있니? 연산 법칙을 쓸 수 없는 무슨 집합이 있어? 연산을 쓸 수 없는 그 연산을 뭐라고 부른다? 차집합은 연산 법칙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차집합을 일단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시작입니다. 항상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1번은 A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 2번은 A 여집합의 합집합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번은 얘는 B의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의 뒤에 전체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전체를 빼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 얘는 뭐가 된다?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 A가 되겠네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반대의 반대는 원래대로니까. 됐니? 일단 이렇게 바꾸는 게 시작.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근호야 뭐 할래 여기서? 어? 어. A와 A 여집합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무슨 아저씨? 그치,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분배하겠다는 소리지? 그치,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A 교집합에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이렇게 쓰면 여기서 더 이상 뭘 할까? 여기서 이제 뭐 할까요? 여기서 뭐 할까? 여긴 교집합이고 여긴 합집합이야. 다른 연산 기호끼리 하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분배한다고 부른다.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연산해 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 봐봐. A와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야. 뭘까? 공집합이겠죠. 없죠. A와 A의 반대가 겹치는 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일 거다. 그럼 공집합과 A 교집합 B를 합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답은 A 교집합 B가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 얘 볼게요. 얘도 일단 그러면 여기 여집합 안으로 집어넣을까? 드모르간 법칙부터 써볼게요. 드모르간 법칙부터 써보면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B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이번엔 뭐야?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합집합이죠. 그치? 같은 연산 기호끼리는 뭘 할 수 있다? 결합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했다고? 그럼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얘네들이 막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 전부 다 합집합이니까.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의 여집합, 합집합,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볼게요. 순서를. 이 두 개 바꿔볼게요. 교환법칙으로.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같은 기호니까. 그러면 얘 봐봐. A가 아닌 거랑 A랑 합쳤어. 그럼 뭘까? 전체겠죠. 그럼 또 전체와 B의 여집합을 합쳤어. 그럼 뭐가 될까? 전체가 되겠죠. 됐어? 마지막 세 번째. 얘 안에 거부터 볼게요. 여기 B의 교집합이고 B의 교집합이죠. 똑같은 게 있지.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인수분해처럼 묶어낼 수 있겠죠.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해가? 괜찮아? 얘를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다고요. B의 교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 A로 묶어낼 수가 있다고요. 얘 묶어내고 얘 묶어내면 앞으로 묶일 거고 남는 애들 적은 거야 그냥. 괜찮아? 그럼 얘 뭐야 얘? 전체와 B의 교집합은 전체와 B가 겹치는 건 B겠지. 맞죠?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뭘까? 공집합. 됐니?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문제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연산법칙을 활용하여 정리하시오 또는 연산법칙을 활용하여 증명하시오가 아닌 이상 굳이 이렇게 안 푸셔도 돼요. 왜? 우리는 연산은 뭐로 하면 되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냥 그려서 하면 돼. 알겠죠? 문제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연산법칙을 활용하여 정리해봐라 또는 다음을 간단히 해봐라 라고 하지 않는 한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서술형에 나와요. 증명하시오 뭐 이런 거. 그런 게 서술형에 나오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371번 한번 풀어보세요. 371번. 천천히 한번 증명해 보세요. 371번. 그거야 모태솔로 그 볼 거야? 나 집에 가서 보고 싶어. 보고 후기 알려줘. 재밌으면 나도 보게. 알지? 준민이 풀었어? 하다 멈췄어? 같이 볼까요? 이거 차집합 나오면 일단 교집합으로 다 바꾸는 거라 얘기했었죠? 그럼 이렇게 보자.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비합집합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집합을 분배하겠죠? 그치? 그럼 이 여집합을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도 교집합이고 여기도 교집합이네? 그럼 이거 괄호 그냥 떼버려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괄호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볼게. 괄호를 앞으로 옮겨서.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뭐야? A 차집합 B야. 괜찮니? 또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야.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네요. 됐니?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뭘 그만이야. 어차피 오늘 안 하면 토요일 날 해야 돼. 오늘 많이 하면 토요일 날 덜 해도 되고. 어떻게 할래? 여기까지만 해? 그럼 토요일 날 어차피 해야 돼. 3명 가지고 뭘 민주주의야. 잠깐만, 쌤 봐봐, 그러면, 쌤. 집합의 연산 펴봐. 지금 우리가 나간 게 유형 10번까지인데 그리고 여기까지 이 전까지가 딱 10번까지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대신 노는 건 안 돼. 노는 건 안 돼. 남은 시간 동안 숙제하거나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